네, 다음 달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도 지금 예전과 달리 확실히 위드 코로나에 미리 적응해 나가는 모습도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항공주에 대해서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 황용식 경영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리오프닝 하면은 이제 해외로 나가야지, 해외 여행이 돼야지 확실히 실감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주식시장에서는 항공주의 투자 전략을 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항공산업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뭐 서서히 이제 재개하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번 연말부터 서서히 이제 뭐 트래블 버블이라든지 네. 그래서 그 양국 간의 이제 여행 협정이 맺어지게 되면은 이제 국제선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그동안 이제 많이 꺼렸던 것들이 어떤 서류 작업, 백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작업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떤 트래블 패스라는 것이 싱가포르라든지 사이판이랑 뭔가 본격적으로 되면은 그 PCR 검사도 좀 간소화되고 그리고 서류 작업도 간소화돼서 많은 이제 수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걸림돌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좀 환율이 좀 올라서 그게 이제 만약에 개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여행 수요가 조금은 줄지 않겠나라는 우려도 있지만 저도 기내식 먹어본 지가 오래됐거든요. 5월 달에 가보고 아직 미국을 가보지를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명동을 나가 보니까는 뭐 텅텅 비었어요. 건물도 많이 비었고 네. 결국은 관광, 항공 수요가 늘어나야 파생적인 모든 수요가 따라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도 항공식이 그립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뭐 괌이다, 사이판이다 가고 싶다라고 이제 기지개 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환율이 아무래도 이제 항공업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결제가 이제 뭐 그 달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한 560억 원 정도의 외환 손실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도 지금 80달러 배럴 넘었죠. 그래서 이런 좀 외생 변수에 취약한 것이 항공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코로나19로 인한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외생 변수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 돼서 좀 더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은 이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보복 소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내식이든 기내 방송이든 하여튼 뭔가 오감으로 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네. 그런 여행의 그 맛, 여행의 재미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좀 협정이라든지 트래블 패스라든지 트래블 버블이 협정이 되면은 아주 본격적으로 좀 재개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네. 그럼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델타항공 어제 간밤에 실적을 3분기 발표를 했는데 3분기는 괜찮았는데 4분기에는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힘들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국내 항공업계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네, 국내 3분기 실적도 이제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동안 늘 선전해 왔고요. 그래서 3분기 영업이 이제 동년 대비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도 전망치가 420억 원 영업이익으로 한 네. 동기 대비 213% 증가할 것으로 되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이것이 다 이제 화물 실적 때문에 화물 운임 지수가 너무 올라다 보니까 1kg당 한 8.64달러까지 오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대형 항공사들의 실적에 반해 LCC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LCC가 계속 적자 연속 적자를 내고 있고 3, 4분기 적자가 또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3분기 한 635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뭐 진에어는 467억 원 정도. 그래서 이 LCC의 전망이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LCC는 그 화물 운송에 좀 취약하고 국제선에 많이 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LCC의 어떤 회복세는 좀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금 말씀 주셨지만 결국 이제 LCC와 대형 항공사의 차이점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LCC는 이 노선이 매우 제한적인 것에다가 예객 중심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항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 이제 포션이 작아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의 인수합병 문제도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LCC 쪽에서도 서로 이렇게 뭉치고 흩어지는
또 매각되고 인수하는 이런 게 좀 활발하게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런 소식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합종연행이 계속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또 뉴스긴 한데 일단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 남은 숙제가 풀려야 되겠죠. 그래서 M&A가 좀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지지부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제 공정위가 이것을 이제 심사를 하는데 지난 6월 말쯤에 이것이 최종 결정이 났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또 10월 말로 미뤘습니다. 지금 네.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결정을 빨리 못 내리고 있는데 최근에 공정위가 발표한 걸로는 이러한 이유에는 이제 여러 국가들 이게 이제 그 M&A가 우리나라에서만 심사해서 결정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 중국, 일본, EU라든지 여기서 뭔가 그 심사가 좀 일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뭐 소위 말하는 경쟁 제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을 모니터링하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공정위 입장입니다. 근데 네. 제가 좀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예. 우리가 좀 더 이니시티브를 갖고 나가서 그들을 좀 설득해야 되는데 약간 한 발치 뒤에서 좀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것이 만약에 불허가 된다면은 좀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죠.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인수합병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11월 달부터 정부가 어느 정도 규제를 푼다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국의 상황도 맞물려 있는 거라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지금 생각에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그러면 이 비행기 요금 부분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요거를 어떻게 정부가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네. 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공정위가 아마 발표를 하게 될 때에는 네. 아무래도 이 경쟁 제한 부분, 가격 인상이 이제 뭐 폭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되면은 이제 유일한 FSC 항공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가격 인상폭에 대한 어떤 뭐 제한을 둔다든지 그래서 뭐 그 경쟁 제한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 장치를 내는 방안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공정위는 그냥 다 무조건 인수합병을 다 찬성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소비자 편익이라든지 그런 것들 차원에서 좀 가격 인상폭이라든지 불이익을 당하는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게끔 네. 그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의 항공사 업계에 미 의회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줬거든요. 네. 또 2008년 그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기 직전 자동차 3사에 대한 미 의회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이 아시아의 허브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려면 지금 LCC와 같은 많은 저가 항공도 어느 정도 육성을 해나가야 된다는 시점이다라고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고용안정직 자원 네. 기간 안전 상업 자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금 마련을 좀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액수 측면에서 보면은 좀 현저히 좀 낮은 그런 액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앵커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어떤 산업 구조 네. 제 편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한 거의 9개, 11개 플레이어가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러운 산업 재편이 되게끔 한다면은 적극적인 어떤 지원보다는 좀 약간 먼발치서 보면서 자연스럽게 합종 연행하는 거를 우선.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네. 사견입니다. 네. 그리고 이스타항공이 지금 회생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지금 회생이 가능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스타가 지금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면은 이제 네. 최종 인수자가 성정이라는 충남 지역 기반을 한 이제 건설업체가 했는데요. 다음 달 12일에 이제 관계인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관계인 집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스타항공의 이제 운명이 결정될 텐데 어떤 채권자들의 어떤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이제 이 어떤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고 또 안 되더라도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채권자라든지 법원이 이제 손을 안 들어준다 하면은 이스타항공은 이제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스타항공이 회생 계획안을 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사드 문제, 일본의
불매 운동 여러 가지로 자기네가 이제 피해를 봤다라는 다양한 의견을 내고는 있는데 이 변제율이 한 3.68%에 그쳐가지고 지금 한 1,600억 원 돈 중에서 한 59억 원만 갚는 걸로 얘기가 된다면은 과연 채권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좀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잘 된다면 이제 회생 절차도 있고 또 나머지 그 해고된 600명의 고용자 노동자들이 이제 지금 시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한 정말 회생이 된다 해도 숙제를 안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동남아 국가들의 항공 노선을 빨리 회복하는 것만이 어떤 LCC의 입장을 좀 더 견고히 하는 그런 방안이 될 거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급과 접종이 좀 더 이루어져야지만 결국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 정부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백신은 좀 구하기 힘들더라도 머크에서 개발한 이 경구용 치료제 이런 거를 공급해서 좀 도와줘서 좀 더 이렇게 간접적인 지원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어떤 정부 차원의 지원, 어떤 우리나라 LCC들이 특히 이제 그 동남아 지역에 많이 편중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선 재개가 되더라도 동남아 위주로 돼야지만 LCC들이 회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라든지 괌, 사이판, 태국, 베트남 이런 국가들과의 어떤 협정, 트래블 패스 협정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료품, 백신이라든지 그런 지원들이 같이 병행이 된다면은 아마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부의 입장, 그 기간 산업인 만큼 항공 산업의 정부의 어떤 지원이 정말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전반적인 항공업계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는데 결국은 이제 11월 달 되면은 선진국가의 노선은 회복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이 대형 항공사는 어느 정도 손실 만회의 기회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다. 문제는 LCC 쪽이다. 왜냐하면 항공 노선이 동남아 노선이 많기 때문에 화물이나 이런 수송의 능력이 지금으로서는 약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승객 수는 동남아에 어느 정도 연간 저희들이 보냈습니까? 이렇게 완곡을 하셨나요?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나?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고 예. 지금 파악하기는 좀 힘든데 네. 일단은 이 70% 정도가 LCC는 이제 그 동남아 쪽으로 그렇군요. 일본 동남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장거리가 주로 이제 FSC 대형 항공사들이 되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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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의 인수합병 이거를 지켜보면서 LCC들의 합종연행 이것도 저희들이 바라보는 수밖에는 당분간 없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같이 좀 맞물려지는 것이 이제 대한항공이 뭐냐 진에어라든지 그다음에 아시아나와 이제 또 같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마 기업 결합 신사 그러니까 이제 그 공정위가 M&A를 이제 허가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어질 것이 이제 그 대형 항공사들에 속한 LCC들에 대한 어떤 처리 문제 그런 것들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합종 연행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항공업계도 합종 연행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구조조정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